유방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담도암, 담낭암을 앓고 있는 모든 중증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치료의 마지막도 어디에서 종결을 지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포의 탈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비밀과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간 청소와 간 해독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은 특별히 그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 자연치유 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프로그램의 아주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따라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지만 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비롯한 건강의 비결과 치유의 비결을 또 한번 습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시면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유 없는 병의 원인. 바로 해결하기. 네, 두통, 치통, 생리통, 아이고 무릎 시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뼈 아파, 비가 올려나. 이유 없는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진통제 말고 더 좋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암병에 이르는 통증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모든 질병의 원인과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질병 예방 조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질병의 시작이 바로 탈수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탈수증이 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탈수증을 일컬어 무슨 병? 목마른 병. I'm thirsty. 목마른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나 드십니까? 물을 어느 정도나 드세요? 2리터? 예. 여러분들이 아프시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예. 위암도,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간암도, 폐암도, 두통, 치통, 생리통도 사실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탈수 현상이 점점 발전한 단계인 목마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위암도 목마른 병에서 시작되었고 폐암도 목마른 병에서 시작되었고 유방암도 세포의 탈수에서 비롯된 목마른 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분 보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간에 있는 독소, 유방에 있는 독소, 폐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우리 세포를 파괴시키는 이 독혈증에 직면한 것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몸의 수분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신체가 물을 절박하게 물을 달라는 몸의 수많은 외침을 계속적으로 거절한다면 질병에 있어서 회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무엇이 진정된 상태? 무엇가 진전된 상태? 여러분의 유방암은, 여러분의 폐암은, 여러분들의 간암은, 여러분들의 전립선암은, 여러분의 육종암은 어디가 무엇이 진전된 상태? 무엇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발전된 상태? 목마른 병이 계속 진전되어서 온 병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노폐물과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슨 현상? 탈수 현상. 여기도 지금 가뭄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 유방에도 또 간에도 폐에도 가뭄이 오면서 질병이 왔는데요.
적절하게 우리 몸에 수분 섭취가 없이 오랫동안 살아오게 되면 우리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우리 몸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만성 질환은 항상 무엇을 동반한다? 여러분들의 전립선암은 탈수증을 동반하고 우리의 폐암은 탈수증을 동반하고 많은 경우에 탈수증이 진전되면서 유방암이 왔고 많은 경우에 탈수증이 진전되면서 폐암이 왔고 많은 경우에 탈수증이 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간암이 진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수분 섭취 그리고 자극적인 음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정제된 음식 이런 음식을 계속 드셔서 산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으로 지지고 볶고 튀기고 활성산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세포를 혹사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독성이 꽉 들이찬 독혈증이 지금 여러분들의 질병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 비만, 당뇨병, 류마티즘성 관절염, 위궤양, 고혈압, 알츠하이머 그리고 다른 만성적인 질병들은 수년 동안 여러분 세포에 무슨 현상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세포가 가뭄이 와서 쩍쩍 벌어지면서 독소가 해독이 되지 못하고 계속 세포에 누적이 되면서 시적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병 예방 조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결하시려면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회복이 되셔야 하냐면 세포 탈수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이 감염성 생물은 우리 몸이 잘 수화된 상태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역력, NK세포 올리는 가장 활성제는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 공급이 잘 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서식하지 못하고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병 예방 조치다. 뭐가요? 뭐가? 물을 어떻게 마시면요? 목마를 때 마시면 되죠? 현명하십니다. 그럼 언제 드셔야 돼요? 이미 목마를 때 드시면 세포는 탈수 현상이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2컵. 식사하기 전에 물 몇 컵? 식후 2시간 뒤에 물 몇 컵? 아유, 현명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이래서 공복 시에 세포의 탈수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복 시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은 여러분이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28% 이상 감소하고 또 문제의 세포가 피부나 위나 간이나 심장이나 또는 뇌세포이건 간의 모든 세포 활동을 약화시킨다고요. 어떤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 탈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제거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해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해독조는 무엇이다?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제 막 한의원에 가서 이거저거 뭐 컴프리 씨앗에다가 뭐 우루바르 씨앗 다 해서 아무리 많은 약초를 가지고 해독을 해도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준다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담석도 잘 제거할 수 있고 신장의 결석도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산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독소를 해소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해독제는 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포 탈수가 있을 때마다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은 바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으로 유방암이 생기고 간암이 생기고 폐암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요. 주인님, 저 물 좀 주세요. 라는 수많은 외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보시겠지만
53세의 그리스 여성 데메트리아는 담낭 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새 담낭암, 담도암, 굉장히 많은 췌장암, 소화기 계통의 위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공통점이 피부가 짙은 회색으로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간과 신장과 몸 전체에 높은 농도의 독소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이종희 여사님처럼 담낭암, 담도암 하는 분들은 피부가 벌써 흑달 증세가 와서 새까매지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간이나 신장에 독소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항암해서 독소 없애면 되겠죠? 그럼요. 수술해서 독소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요. 물 먹어요? 물 먹고 정신 차릴까요? 자, 그래서 데메트리아의 몸이 얼마나 탈수됐는지 보고 나서 물 한 잔을 권했을 때 신장암이나 간암 환자들의 공통점, 담도암, 담낭 환자들은 저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면 내가 아파요. 예, 담도암, 담낭 환자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녀는 세포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녀의 갈증 신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균형을 되찾을 수 없는, 항상성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데메트리아의 몸은 마시는 물을 모두 윗속에 숨어있는 독소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울렁울렁대고 미원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하고 이런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아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어떤 치료도 담도암, 담낭암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제도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벤만겔리지 박사님 프로그램에 가서 질병을 앓게 된 캘리포니아의 정형외과 의사이신, 여러분도 인터넷에 쳐보시면 닥터 로렌 데이라고 쳐보시면 이분이 말기 유방암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정형외과 과장님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던 과장님이신데요. 실제 자신의 그 유방암이 나은 사례를 쓰실 때 정말 자기 유방보다 가운데 혹이 유방의 종양이 이렇게 튀어나왔었습니다. 자기 유방보다 2배는 더 많이 튀어나와서 정말 응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장님이 여러 수많은 병을 낫기 위한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이분에게 어떤 약초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서 자기의 유방암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를 적용해 보았더니 드디어 회복이 되기 시작하셔서 지금 손주와 손녀를, 저도 3마리가 있는데요. 로렌데리 박사님도 손주와 손녀를 안고 지금도 많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유 사례를 통해서 많은 환우분들을 자연 치유로 회복시키시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데메트리아뿐만 아니라 닥터 로렌데이 박사처럼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담도암, 담낭암을 앓고 있는 모든 중증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치료의 마지막도 어디에서 종결을 지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포의 탈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데메트리아의 고통스러운 상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물을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물을 마시면 신장이나 간이나 담낭 쪽이 심하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온화된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보통 물을 드실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아는 30분마다 적은 양의 물을 펄펄 끓여서 뜨겁게 된 이온화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그가 물을 마셔도 정상적인 물을 마셔도 통증이 오지 않을 때까지 몸을 조절하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몸의 균형이 깨져서 병원에 가면 주사를 2대를 놔요. 수액과 전해질 주사를 놓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세포의 부피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가 먹는 소금은, 미네랄은 세포 바깥하고 순환하는 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세포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주고
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투압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과 소금을 균형지게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면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전해질 부족증을 앓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때는 적당한 염분기가 있지만 해독식을 하실 때는 특별히 소금으로 천연 미네랄인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가 탈수 상태에서 이 중요한 물과 소금, 다시 말하면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모든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되는 것을 지탱해주는 방법을 배우셔야 여러분의 손상된 세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 예방 조치 가운데 첫 번째, 모든 질병의 원인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